할 말이 개 많음. 기다려봐. 내가 자료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야 자막 나와라. 일단 이 앞에 부분 솔직히 말해서 이 경원 상태임.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이 상태고요. 저는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사실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이 상태였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보자 우리. 마지막으로 옥걸에 왔을 때가 수백 년 전이건. 하나, 지금의 사부님은 영웅이 아니라 한낱 죄수일 뿐이죠. 풍요를 사지로 몰겠다? 그건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될지는 점술 증법이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그래, 여보세요. 하이. 선주는 항상 직접 본 것만을 믿어왔지. 와우. 조가 연산한 미래에선 신의 전쟁이 시작됐어. 와우. 한 대군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어봐. 게네빈이랑 한 A연지는 침묵에 빠질 것이다. 진짜 다 죽었어 이거. 신들이 맛보는 어떡할 대적이 건데. 대국을 틈타 이용하고 아니 이거 그 검은 물결 같잖아 이거. 해충의 유해는 이미 연맹의 거점이 됐어. 번식 신을 죽이고 현신을 죽이려면 소멸의 황금피로 수렵의 화살촉을 담금질하기만 하는데. 복귀했어? 나부 중이야? 하고 있습니다. 저걸 유인하려는 걸까요? 어쩌면 더 중요한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야 어서와. 어떤 동료가 선주연맹은 결코 적이 아니라더군. 그러니 이 성대한 연회에 합류해 수억 개의 심장을 아니 맞들며 미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향하는 걸 보자. 그래, 펜틸리아 소멸은 과제. 약간 허접의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무서워. 무지한 사냥꾼에게 활을 들게 사랑하는 자를 죽이고 믿는 자를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죽이겠지. 자기 자신을 죽였나? 그래서 이런 과정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떤 의식을 위함인가? 아니 성우 진짜 잘한다. 뭐 의식에 관한 거라면 나 역시 불평할 자격은 없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 세계에 애도를 표하지. 아니 이거 더 이상 웃지 않는 세계에 애도를 표하지 이게 무슨 일이 환락 있었는지 이야기가 기억해. 돼. 빛 한 점이 함성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걸 보았지. 그 미친. 존재가 찢기고 와. 절망의 힘색만이 남더니 엔트로피와 아니, 이거- 시간을 애워쌌어. 이거는 경의를 표합니다. 괴멸의 신이시여. 우주의 뿌리를 부정하니 저희는 장엄한 판결을 바치겠어요. 야 어서와. 함께 당신의 눈길 아래에서 한 동료의 최후를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나 페이트 봐야 되는데 유비떡. 모두 그 수건의 끝이 될 거예요. 야 어서와. 근데 내 아내임. 내 아내임. 갑자기 은발의 미소녀 환풍구를 가진 바디스트를 입은 캐릭터가 나와서 깜짝 놀랐지 뭡니까? 좀 형식적이지 않나? 은하 전역의 똑똑한 자들이 모두 죽는다 한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 이걸로는 구미가 안 당겨? 우인들은 현인들의 장래가 치러진 후에 동곡에 빠져든다. 쓸데없는 소리. 태양은 이미 시간의 끝에 떠올랐다. 아이언
단순히 껍질을 깨고 나오면 지식의 계산도 끝에 다다를 거야. 하지만 다시 여정을 떠나는 아키비리가 또다시 구원을 가져오지 않으리라 누가 확신할 수 있지? 개척은 결국 무언가를 불태우잖아. 그리고 더 장엄한 소멸을 이룰 테지. 아, 여기서 진짜 소리 질렀어. 불꽃을 집어든 죄수 맞아. 아키비리가 당신이 개척의 예언지. 맹렬한 불길이 되기로 결심했다. 아, 내가 소리 질렀던 부분은 여기야. 별하늘이 들려주는 우화에 파멸의 서막을 써내려 가시죠. 내가 왜 소리를 질렀냐면 그 게임 플레이 하다가 그거 보셨어요? 이거 불꽃을 집어든 죄수 이거 아세요? 아니 얼굴도 소리 지를 만하긴 하지. 이 불꽃을 집어든 죄수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불을 쫓는 여정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맞아 물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 불을 든 죄수가 동굴을 나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여기에 보면은 불을 든 꽃을 집어든 죄수 당신이 맹렬한 불길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저와 함께 동굴을 나와 별하늘이 들려주는 우화에 파멸의 서막을 써내려 가시죠. 이러고는 이게 뭐냐면 이게 플라톤이 말한 그 대화편에 나오는 그거 알아요? 아, 이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내가 오늘 조금 잠깐 찾아보고 왔는데 플라톤이 동굴의 우화라는 거를 말했거든? 그림자 그거 맞아. 이데아에 관한 거예요. 플라톤이 말하기를 이거는 동굴에서 평생을 산 죄수가 있어. 이 죄수가 불꽃을 들고 있거든요. 불을 든 이 동굴 우화가 뭐냐면요. 동굴에서 평생을 산 죄수가 불꽃을 들고 이제 이렇게 살아. 평생. 근데 이 평생을 약간 어떻게 보냐면요.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야. 그 깜깜한 동굴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거든요. 불꽃이 있으면 거기에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고 살아. 그래서 그 그림자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춰주는 자기의 그림자라든지 뭐 사물의 그림자라든지 그런 것만 평생 보고 살거든요. 근데 이 죄수한테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해요. 불꽃을 쥐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동굴 밖에 세상이 있잖아. 그 세상이 이제 태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동굴 밖을 나오면 태양이 있잖아. 그 태양이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데아라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철학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어떻게 하냐면 동굴이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이 세계고 비유하기를 동굴 밖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리고스가 지금 파이논한테 불꽃을 쥐어주고 동굴 밖으로 나가라라고 한 게 이 플라톤의 동굴 우화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지. 맞아. 우물안 개구리 있죠. 나는 평생을 그 그림자만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우리 진도가 너무 빨라요. 아,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같이 보면은 조금 진실을 마주하고 싶으면 틀을 깨고 나오란 이야기네? 그죠? 그거고 약간 태양이라는 근데 그 이데아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진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완벽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거 그거를 신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해. 신. 그게 파이논을 지금 말하는 파이논을 지금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면 이 플라톤 그러니까 파이논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뭔가의 스토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파이논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약간 그 시뮬레이션 정도? 몇 번의 회기를 거쳐야 신격을 갖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니까 그게 이제 엠포리어스였던 거죠. 네, 파이논을 어떠한 무엇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게 엠포리어스였고 그 엠포리어스가 몇 번의 윤회를 거쳤던 거는 다 파이논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그냥 그거였던 거지. 그럼 신이 되지 않으면 되돌리고 신이 되면 이야기 끝인가? 네, 그게 파멸의 끝인 거죠, 이제. 이제 끝이라는 거는 파멸이랑 소멸에 가깝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영웅을 만들기 위해 영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파이논 하나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 이데아의 세계의 이데아를 만들기 위해 파이논이라는 이데아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불꽃을 쥐어주고 얘가 신이 될 때까지 계속 윤회를 시킨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떠한 존재가 될 때까지 각성할 때까지 계속 억겹의 시간을 똑같은 그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뭔가를 윤회를 했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 꼭두각시 같은데 느낌이. 그쵸. 근데 난 파이논이랑 뭔가 내가 맞짱을 뜰 것 같단 말이죠. 아니 파이논 너무 세 보여 지금. 딥러닝. 뭔가 헤라클레스 느낌도 있네요. 헤라클레스 무슨 내용이었지? 그럼 파이논이 에이언즈가 되는 거임? 제가 봤을 땐 에이언즈는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 나누쿠가 저는 진짜 이거 소신 발언인데 아키비리라는 존재가 나누쿠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개척의 에이언즈고 얘는 개척이고 얘는 파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은 어이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게임했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말할 때 계속 이거를 계속 미뤄왔어. 아키비리가 개척을 하면서 뭐지? 언제 이 생각을 처음 했냐면 그 우주 시뮬레이션 있잖아. 우주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그 개척자를 아키비리라고 생각을 하고 후리가 하는 말이 있거든? 너는 소행성 어디에서 왔고 까만 피부에 황금 피가 흐르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외적인 표현을 보면은 나누쿠처럼 묘사를 해요. 외적인 모양을. 그래서 되게 외적인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너를 아키비리로 착각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 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키비리 나누쿠처럼 표현을 했는데 왜 아키비리라고 하지? 난 이 생각을 했거든. 시뮬에서 생긴 게 비슷함. 그래? 몰라, 나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든 게 아키비리가 개척의 여정이 늘 순탄하지 않잖아요. 지금 개척 하나 때문에 번뇌가 막 나오고 만개 암이 생기고 그러잖아. 근데 그래서 나누쿠가 생긴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거 때문이죠. 근데 아키비리가 죽고 나서 나누쿠가 생겼거든요. 정확히는 나는 아키비리가 나누쿠라고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아키비리가 지나간 길에서 생긴 만개암이 있거든. 그 만개암으로 인해 나누쿠의 고향이 이제 안 좋게 됐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그럼 아키비리랑 나누쿠는 하나가 아니구나? 그냥 이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오늘 딱 듣다가 아니 그러면은 몸에 스텔라론이 있는 이유는 개척이랑 파멸이랑 둘이 똑같기 때문에 아님? 이 생각. 아키비리가 죽은 이유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죠? 근데 아키비리가 죽고 나서가 나누쿠가 생긴 거거든요? 아키비리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아키비리는 개척자잖아. 그러니까 엠포에 와서 아키비리 죽고 나서 파이노 시작되잖아요, 이야기가. 아키비리랑 나누쿠는 완전 다른 행성 출신일 텐데. 맞아, 다른 행성 출신인데 아키비리가 지나오고 나서 죽고 나서 나누쿠가 생긴 거라서 나는 아키비리의 환생이 나누쿠라고 생각을 하는 거임 지금. 아키비리의 환생인 거야, 나누쿠가. 어떻게 생각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스텔라론이 개척자 몸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개척자는 아키비리 개척의 에이언즈이자 파멸의 에이언즈를 있는 애라서 그럼. 아니면 다른 세계선의 아키비리가 나누쿠가 된 것일 수도?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냥 그 세계가 여러 가지 있으면은 아키비리가 나누쿠가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짜 붕스의 스타 시스템, 붕괴의 스타 시스템으로 와서 붕괴 스타레일의 케빈 스타 시스템이 개초짜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야. 근데 파이넌이 나오고 나서 아니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셋이 약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키비리의 역할이 개척자이고 나누크의 역할이 파이논인 작은 시뮬레이션이 엠포리우스인 거죠, 지금. 나누크가 탄생한 게 곤충떼 재앙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태어나, 그죠. 뭐 어떻게. 근데 걔는 자기가 파멸의 에이언즈가 되면서 자기 행성 다 터트려버리지 않았어요? 나누크가. 근데 나는 그 틈에서 생긴 게 나누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키비리가 죽고 나서 아키비리가 지나온 길에 공중댐 재앙으로 시기가 딱 맞다니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거 잘 생각해봐. 진짜 아키비리가 죽고 나서 나누쿠가 생겼어. 이거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아키비리 파멸의 존재 자체가, 파멸의 사도들이 운명의 길을 포기하고 파멸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누쿠도 약간 그런 식으로 파멸의 에이언즈가 됐다 생각해. 그래서 개척의 길을 포기하고 나누쿠가 된 거야. 파멸의 에이언즈가 된 거야. 나누쿠가 되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나누쿠가 되기 위해서 죽은 거지. 아키비리 사망, 공중댐 재앙 종료, 나누쿠 탄생, 이게 같은 시기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나누쿠가 아키비리임을 자기가 개척의 길을 포기하고 된 거야, 이제 나누쿠가. 아니야, 동시에 존재 안 했어요. 동시에 존재 안 했을걸? 아키비리 죽고 나서 나누쿠가 에이언즈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나중에 생긴 애 아니에요? 동시 존재 아닌 걸로 아는데? 몰라. 동시 존재면 이제 이 모든 말이 다 없어지게 돼. 그래. 아키비리 사망 후에 나누쿠가 나왔거든요? 나는 아키비리가 자기가 개척의 길을 포기해서 파멸의 길로 갔고, 파멸의 사도들이 자신의 운명의 길을 거부하고 파멸로 들어선 자들이잖아, 사도가. 아키비리 죽으면 미스테리잖아요. 죽었다가 진짜 물리적으로 사람이 죽듯이 죽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개척의 에이언즈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죽었다고 표현이 된 건지. 그리고 나누쿠가 자꾸 이 개척자를 말리잖아요. 파멸하는 애 자체가 계속해서 개척자를 주시하고 얘가 하는 것마다 약간 저지하고 이러잖아. 이 개척을 하면서 항상 좋을 순 없다. 왜냐하면 아키비리가 개척을 해나가면서 만개암이 생겼고 스텔라론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누쿠는 자기의 과거를 알잖아. 자기가 아키비리고 자기 개척의 길이 언젠가 파멸로 들어설 걸 아니까 계속 개척자를 말리는 거야.
계속 찢어서 말리는 이유가 자기가 아키빌이었기 때문에 자긴 결국 파멸이 되었고 안 좋은 결말로 이루어질 걸 아니까 계속해서 개척자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의 아키빌이는 개척자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이논이란 존재랑 개척자라는 존재랑 되게 오마주되는 게 많았잖아. 이렇게 칼 가르키는 것도 그렇고 오자마자 방망이 뺏는 것도 그렇고 둘이 나누크랑 아키빌이라는 약간 그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 둘이 그 엠포리어스라는 행성 안에서 개척자는 아키비리를 맡고 있고 지금 나온 우화 보면은 얘는 파멸이라는 나누크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충돌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 또한 약간 서로가 약간 그 쿠쿠리아 나왔을 때 케빈 포즈 잡잖아. 저는 그게 그 약간 파이논이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개척자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서로가 아키빌이랑 나누크고 그 파이논이랑 개척자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파이논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파이논은 파멸의 길로 갈 거고 지금 파멸은 아키빌을 계속 막는 존재니까. 엠포리어스 들어와서 개척자 바로 죽고 시작하고 파이논 만난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파이논이란 존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한 그 어떠한 계속 윤회를 돌고 있다가 지금 그 윤회 속에서 그 개척자라는 그게 생긴 거야. 아키비리가 곤충 때 재난 시점에 인간 시절 나누크랑 만나서 동화 또는 융합해서 파멸이 된 게 아닐까요? 나누크랑 동화가 됐다? 근데 나는 동화가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봤을 때 아키비리가 개척의 길을 포기한 것 같아. 아키비리가 개척의 길을 걷는 거를 포기하고 파멸이 됐고 그래서 파멸의 사도들은 자신의 운명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부한 애들이 된 걸로 이제 서술되니까 그거 딱 맞아 떨어지죠 그게. 어쨌든 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우화 나오기 전부터 엠포리어스 지나가기 전부터 아키비리는 나누크다 이걸 맨날 우겼거든? 그래 이 의견을 지지해다오. 만약에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 님 말도 맞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플라톤 동굴 우화는 어떻게 보면은 파이논이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을 만들기, 이 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 위한 약간 어떤 건 것 같아. 이게 엠포리어스라는 동굴에서 계속 살다가 이 우주라는 곳이 이데아인 거야. 우주.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그러니까 파이논은 모르잖아요. 이 우주에 대해서. 엠포리어스에서 갇혀서 살았으니까. 얘가 이제 각성할 때 되니까 불씨를 이제 주워주고 나와라 이렇게 된 거야. 너 이제 나와. 해가지고 엠포리어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신적인 존재가 될 건데. 그럼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불씨를 찾는 여정? 그거 자체가 되게 말이 뭘 찾아가는 우리 불씨를 찾는 여정을 가시적에게 나라를 구하고 막 엠포리어스를 구하고 그런 여정이 아니라 동굴에서 나오기 위한 여정이었던 거야. 얘가 신이 되기 위한 여정이었던 거임. 이 동굴 우화를 기반으로 말하면 이데아를 향한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파이논과 척자가 싸우게 되는 거죠. 나의 예상은 그래. 근데 이 동굴 우화에서 조금 약간 짠 이게 동굴 우화입니다. 어느 동굴의 죄수들이 갇혀있다.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그들은 고개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속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곤 단지 눈앞에 동굴 벽에 비춰진 그림자가 전부였다. 그 그림자들은
그들 뒤에 있는 불빛과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물체들이 어울려 생긴 영상이었다. 평생을 갇혀있던 죄수들은 그림자를 실제 사람의 모습이나 사물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죠? 평생 갇혀서 살았으니까 그 그림자가 실제라고 느껴지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죄수들은 어둠에 해방돼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태양빛에 눈이 부셔 쉽사리 주위를 살필 수 없었다. 그러다 조금씩 사람과 자연 그리고 해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 죄수들은 결국 동굴 안에 보였던 그림자가 실제가 아닌 허상임을 깨닫. 이게 동굴 아니 엠포리어스인 거임. 이게 엠포리어스인 거야. 이게 엠포리어스고 지금 파이넌 보고 그 불빛을 이제 그 불꽃을 들고 너 지금 동굴 밖으로 나와라, 이데아 밖으로 나와라, 지금 우주로 나와라 이러잖아. 그 이데아를 말하는 게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데아 자체를 신적인 존재,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파이넌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속 심혈이었고, 파이넌이 신이 되기 이제 실패하면 또 돌리는 거야. 영원히 계속 윤회를 영원히. 근데 이제 개척의 아키빌이 개척자가 와버려서 뭔가 진행을 시켜버린 바람에 그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잖아. 여기 우아에서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하지만 다시 여정을 떠나는 아키비리가 또다시 구원을 가져오리라 누가 확신할 수 있지 이러거든? 이게 개척자가 지금 얘가 일치면은 실패할 건데 너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너 어차피 야 이거 야키비리가 또 다시 구원을 가져오지 않을지 누가 확실할 수 있냐. 그래. 엠포리어스는 가상세계고요. 동굴 속 그림자고요. 여명은 이제 파이넌을 신으로 가는 게 이데아 세계라고 하고, 그 불꽃 자체가 이제 그 죄수가 들고 있던 불꽃 자체가, 그 동굴에 있던 불꽃 자체가 그걸 뜻하는 거지. 파멸이 항상 늘 뭔가를 파멸하려고 하지만 계속 무슨 일이 생기면 선주 나부도 그렇고 페나코니도 그렇고 계속 뭔가 해결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아키비리가 그랬듯 얘가 또다시 구원하면 어떡할래? 약간 이거지. 아키비리도 예전에 여행 다니면서 그랬듯. 그래서 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끝. 엘리사이 에데스에서 오크마까지 황금빛 미래 물결 속에서 꿈꾸던 순박한 소녀는 이제 중책을 짊어진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부탁과 요청, 기대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이 세상에 필요한 모습으로 단련합니다. 연이은 고난을 게스트 넘을 때, 누군데? 세월이 쌓이는 고통을 견딜 때 마이데이 나옴?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렸죠. 그와 동행자들이 사랑하는 이 세계가 전반의 은발표가는 돈이 된다. 이번 은하 탐구 생활에서는 현재 엠포리어스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아빠 완벽한 동굴 밖으로 영웅으로 나와서 여겨지는 파이논에 대해 태양을 알아봅시다. 본.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완벽하다고 미친. 칭송받다니 너무 이른 건 아닌지요? 네? 뭔가 쟤왜 아쉬운 거라도 나오나요? 있나요? 전 더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쟤 왜 이곳에 나와요? 방문한 쟤 겁니다. 미친 거 아니? 그럼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아무튼 참석해주신 원로원의 명예 원로이자 시민총회 수석 미친 거 아니야? 리고스 왜 나와요? 연극의 창시자 리고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오늘 전 공모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열혈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리무씨. 싶을 뿐이랍니다. 그럼 바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레전드 받는 이 게르. 영웅에 대해 파헤쳐봅시다. 와우. 파이널은 와우, 가면 은발표가. 운명인의 물리 속성 캐릭터로 티탄을 무찌를 만큼 강하고 변론과 감정에도 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 정통하며 착하고 겸손한데 책임감도 넘친다니 덕행을 겸비한 만능인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이런 놀라운 소문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왜? 전부 사실이지만 자세히 말하려면 판이 커진답니다. 떡.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이 더 중요하니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 계속해 주시죠. 일반 공격 발동 시 파이노는 지정된 단일 적에게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합니다.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파이노는 일정 포인트의 불씨를 획득하고 지정된 단일 적 및 인접한 목표에게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하죠.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파이노님에겐 더 큰 잠재력이 있는 것 같군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놓친 건 아닐까요? 아하! 핵심 제대로 짚으셨어요. 사실 방금 보여드린 건 아직 모든 시련을 겪지 않은 파이논이랍니다. 시련을 모두 겪은 후엔 변신하여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깨울 수 있죠. 황금의 후예의 실현이란 결코 쉽지 않죠. 조건을 달성하고 변신을 완료하기 위해 알아야 할 특별한 전략이나 중요한 단계가 있을까요? 파이논의 변신 핵심은 불씨를 충분히 모으는 거예요. 파이논 자신의 전투 스킬 외에도 파이논이 동료 또는 이 적의 몸을 스킬 목표가 되면 획분삼아. 불씨 1포인트를 획득하죠. 불씨가 일정 포인트에 도달하면 파이논은 즉시 필살기를 활성화합니다. 파이논에게 스킬을 발동한 대상이 아군일 경우 파이논의 치명타 피해가 일정 턴 헐. 증가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본편을 시작하죠. 필살기를 발동하면 영원히 파이논이 타오르는 변신하고 세상 경기를 그가 전개합니다. 짊어집니다. 이때 모든 아군을 캡팔. 대장하고 모든 적에게 물리 속성 약점이 이식돼요. 아니, 변신한 미치- 파이논은 자신의 공격력과 HP 최대치를 증가시키고 모든 제어류 디버프 상태에 면역됩니다. 변신 중 파이논은 강화된 일반 공격 한 개와 강화된 전투 스킬 두 개를 보유. 아니, 내 해석이 맞지? 내 해석이 맞지? 이 몸이 건신이로다! 야, 이거 뭐가 자꾸 인식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내 해석 전투 스킬 두 맞잖아. 개를 보유하며 필살기를 발동할 수 없어요. 고정 속도에 따라 여러 번 행동하며 이 행동은 모두 보너스 턴으로 간주되지요. 파이논이 변신할 때와 변신한 후 강화된 일반 공격과 강화된 전투 스킬 2를 발동하면 일정량의 전용 충전 포인트 회멸을 획득하고 회멸을 소모하면 강화된 전투 스킬 2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신 중 그의 모든 공격은 자신의 HP를 일정량 회복시켜요. 무시무시하네요. 이 비범함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다섯시한테 더해준다면 스포당했네. 분명 더 죄송. 엄청나지겠군요. 황금의 후예 신임 리더라면 지혜롭고 용맹해야죠. 변신한 파이논은 강화된 일반 공격을 발동해 피 일정 묻은 포인트의 가시의 데미지를 획득하고 장송. 지정된 단일적 및 인접한 목표에게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해. 강화된 전투 스킬 2를 발동하면 변신한 파이논이 필드의 적의 수만큼 해멸을 획득하고 영혼을 파쇄하는 물기를 1스택 획득하는 동시에 모든 적이 즉시 행동하죠. 영혼을 파쇄하는 물길 보유 시 파이논이 받는 피해는 감소하며 적이 행동할 때마다 영혼을 파쇄하는 물길이 1스택 증가합니다. 모든 적이 행동하고 나면 변신한 파이논은 즉시 반격을 가하는데 모든 적에게 물리속성 피해 이름이 랜덤 단일 적에게 일정 횟수의 추가 피해를 가해요. 파이논의 추가 영혼을 피해 파쇄하는 정도가 물길 스택이 아닌데? 많을수록 반격 배율이 높아지죠. 아. 반격이 끝나면 파이논은 영혼을 파쇄하는 물길을 해제합니다. 적의 행동은 악의적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좋은 일이 됐네요. 이제 누가 날 상대할 것이며 세상 그 누가 날 부정하랴? 듣고 있자니 정말 스릴 넘치네요. 혹시 세계를 공스 파멸시키는 안 해? 길에 관해 깊은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 하면 돼. 아니요, 무슨 말씀을? 전 그런 거 모른다고요. 강화된 전투 스킬 2를 발동하면 변신한 파이논은 죽음의 자신의 별의 모든 심판. 버프 효과를 해제하고 해결 포인트를 소모해 랜덤 단일 적에게 일정 횟수의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합니다. 포인트 소모가 많을수록 피해 횟수가 증가해. 소모한 회멸이 일정 수량에 도달하면 변신한 별, 파이논은 모든 달- 적에게 추가 달 피해를 얘기는 안 가하며 나와? 피해는 모든 적이 균등 분담합니다. 동구루아에서 별, 달, 마지막 다음이 보너스 턴을 쓸 태양인데. 때 적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마지막 일격은 모든 적에게 균등한 필살기 피해를 가하죠. 마지막 일격을 발동하면 파이논은 변신을 종료하고 아군의 속도를 한 턴 동안 증가시켜요. 계속해서 자아를 돌파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무대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뽐낼 겁니다. 특정 행적을 개방하면 파이논은 전투 진입 또는 세계의 변신 종료 시 종점을 향해. 일정 포인트의 불씨를 획득합니다. 또 다른 특정 행적을 개방하면 동료가 파이논에게 수많은 치유 효과 뿔을 또는 짊어지고. 실드를 제공할 때 파이논이 가하는 피해가 일정 턴 증가합니다. 오. 에너지를 회복하는 스킬 효과를 제공하면 파이논은 일정 포인트의 불씨를 획득해요. 탐사 과정에서 파티 편성에 파이논이 있으면 파티의 비술 포인트 최대치가 증가합니다. 이거 말이 안 돼. 비술을 이거 발동하면 비술이. 파이논은 비술 포인트 2포인트를 소모해 일정 범위 내 모든 적을 공격해. 비술을 발동해 전투에 진입하면 파이논 파이논은 본인이 일정 자기가 포인트의 직접 해멸을 태양이라고 획득하며 하잖아. 아군의 에너지와 진짜? 전투 스킬 포인트를 일정량 회복하고 웨이브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적에게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합니다.
만약 일반적을 상대할 경우 파이논은 대상을 즉시 처치하며 전투에 진입하지 않아요. 정리합시다. 핵심 메커니즘은 파이논이 전투 스킬을 발동하거나 필드의 다른 행동자의 스킬 발동 목표가 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빠르게 충분한 불씨를 획득하고 필살기를 발동해 변신 상태에 진입하는 데 아, 있어요. 개소름 돋아. 변신한 파이논은 많은 보너스 턴을 보유하고 강화된 일반 공격과 강화된 전투 스킬 2개를 획득합니다. 변신 및 변신 중 스킬을 발동하면 파이논은 전용 충전 포인트 해멸을 누적하며 중첩한 해멸 포인트를 소모해 변신한 파이논은 더 강력한 스킬을 발동하고 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변신이 종료되기 전 파이논은 적에게 마지막 일격을 발동해요. 이런 인물이 제 주변에 있다니 숨은 실력자군요. 네가 키웠잖아. 맞아요. 검은 물결이 엠포리어스를 휩쓴 후 이 도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파이논 같은 영웅들이 전력을 다해 검은 물결의 위협을 없애고 이 땅을 지켜내고 있으니 다행이죠. 이제 전선에서 파이논의 용맹함과 강인함을 느껴봅시다. 대박. 동료가 비수를 발동하자 파이논은 비수를 발동해 전투에 진입하고 모든 적에게 첫 번째 피해를 가하네요. 동료가 파이논에게 필살기를 발동하자 파이논이 추가로 불씨를 획득해요. 동료가 파이논에게 전투 스킬을 발동하니 파이논은 다시 불씨를 획득합니다. 파이논은 전투 스킬을 발동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아군의 스킬 목표가 되는 것을 통해 대량의 불씨를 빠르게 누적시키죠. 파이논이 타이밍에 맞춰 전투 스킬을 발동해 첫 번째 웨이브의 적을 처치하고 충분한 불씨까지 축적해 필살기를 발동하고 변신 상태에 진입했어요. 변신 상태에 진입한 파이논은 해멸을 획득합니다. 두 번째 웨이브의 적을 마주한 파이논이 강화된 전투 스킬 2를 즉시 발동해 보유한 해멸 포인트를 소모하고 적에게 수차례 피해를 가해요. 그 후 강화된 일반 공격을 발동하고 해멸을 획득한 후 타이밍을 노려 다시 아니, 강화된 이건 뭐. 전투 스킬 2를 발동해 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아니 이건 뭐 안 더 뽑으면 강력한 적이 나왔네요. 이걸 안 뽑아? 하지만 예, 약간 변신한 이런 파이논 느낌이죠. 앞에선 의미 없는 몸부림일 뿐이죠. 파이논이 강화된 전투 스킬 2를 발동해 필드의 적의 수만큼 해멸을 획득하고 모든 적이 자신을 공격하게 한 후 즉시 반격합니다. 파이논은 피격 횟수가 많을수록 영혼을 파쇄하는 물길의 스택 수가 많아지고 반격 피해 역시 높아지죠. 강화된 전투 스킬 2를 발동해 파이논은 조금 전 축적한 모든 해멸을 소모하고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끝인 셈이죠. 파이논이 강화된 전투 스킬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해멸을 빠르게 누적하고 소모하는 방식으로 적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합니다. 적이 운명을 다하려는 순간 파이논은 마지막 보너스 턴에 진입하는군요. 구세주가 최후의 일격을 발동하니 강력한 적도 아니, 이거는 무시무시한 파멸 그 파이논의 자체. 한 줌의 제가 되네요. 퇴근합니다. 오, 싹부터가 남다르군요. 정말 퇴근합니다. 집중하셨네요. 죄송하지만 이 싹은 오래전에 깨달음의 나무 정원을 졸업했답니다. 지금 와서 기르기엔 좀 늦은 감이 있죠. 동문이셔?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 쟤 뭐 선생님? 적는데? 엠포리어스에서 하시는 일이 대체 뭔가요? 보잘것없는 무대 뒤 작업을 할 뿐이죠. 어허. 아 너무 수상해 리고스. 전 그저 은하의 미래에 마음을 둔 열혈 시민이랍니다. 리고스 진짜 뭘까? 아 근데 리고스가 동굴을 나와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뭔가 있다. 인권이 아니라 신권인가? 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인권 아니라 신권임 이거.